안녕하세요, 포포투 김한기자입니다. 오늘은 김민재 선수 이적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김민재 선수가 최근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되게 유력해진 상황이었는데 변수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한번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정말 좋은 시즌을 보냈죠.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최고의 센터백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점 면에서 진짜 최고였고, 그러니까 전체 센터백 중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평점이었고요. 정말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기복이 없었고 나폴리의 우승 과정에 좀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 같습니다. 나폴리의 평점을 보시면은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마리오 후이 다음에 김민재 선수가 세 번째에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빅터 오시멘보다 좀 높은 수치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센터백 중에서는 1위죠. 그러니까 나폴리 부동의 핵심 센터백이었어요. 근데 이게 단지 평점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 이탈리아 최고의 수비수, 그러니까 수비 부문 MVP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올해의 팀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 사실 개막전부터 우려가 좀 있었어요. 전임자가 칼리두 쿨리발리라는 어떤 나폴리의 좀 레전드잖아요. 정말 대단한 수비수였는데, 그러니까 전임자에 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튀르키예 리그 출신이기도 했고 아시아 수비수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김민재 선수는 실력으로 그 편견을 깨부셨죠. 첫 번째 경기만에 쿨리발리 생각도 안 난다. 물론 조금 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만큼 대단한 활약이었고요. 실제로 이 시간이 갈수록 쿨리발리보다 김민재가 낫다라는 여론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그러니까 수비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장점은 탄탄한 수비력, 그 다음에 안정적인 빌드업이었는데요. 일단 수비 상황에서 밀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 진짜 유럽의 피지컬 좋은 선수들과 경합을 했을 때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경기를 보시면은 공중볼 경합 상황이라던가 지상 경합 상황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요. 그런 점이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라고 딱 생각을 하면 보통 유럽 선수들에 비해 또 아프리카 선수들에 비해 신체 조건이 좀 좋지 않다는 편견이 있을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는 그런 편견을 확실하게 깨부신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즘 센터백들한테 빌드업 능력을 요구하잖아요. 김민재 선수는 직접 이 패스를 연결하는 데도 좀 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민재 선수의 전진 능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뛰어나다는 것도 있지만 팀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게 김민재 선수의 전진 능력인 것 같아요. 이 센터백이 공을 잡고 올라가다 보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얘를 압박해야 되겠지?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고민을 하는 순간에 좀 대형이 무너지고, 또 압박을 하게 되면서 대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이런 김민재 선수처럼 공을 몰고 질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능력이 있는 센터백은 어느 팀이나 반길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고 다른 선수들 되게 뛰어난 활약 펼치면서 나폴리가 지난 시즌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김민재 선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 끝나고 세리에 A 베스트 수비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적설이 뒤따랐죠. 그러니까 시즌 도중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선수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 겨울 이적 시장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시즌 내내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얘기인데, 맨유는 최근까지도 이어졌고 꾸준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가 김민재를 노릴 거다, 이미 합의도 완료됐다, 김민재 집을 사놨다,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만큼 맨유가 정말 강하게 연결됐던 클럽이거든요. 맨유 외에도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 뉴캐슬 유나이티드처럼 각종 리그의 빅클럽들, 또 부호 클럽들이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좀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맨유와 되게 많이 연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매체를 가리지 않고 이탈리아, 영국 매체들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샀다, 개인 합의를 맞췄다, 이적료가 얼마가 될 거다, 바이아웃이 얼마가 될 거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공신력 좀 높은 매체인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맨유는 나폴리의 수비수 김민재 대리인 에이전트죠 에게 김민재를 영입하겠다는 관심을 분명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이적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런 찌라시에 가까운 얘기들, 그런 걸 떠나서 확실한 거는 맨유가 김민재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를 왜 맨유 영입하러 할까요? 그러니까 맨유는 지난 시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랑 라파엘 바란이라는 꽤나 좋은 센터백들을 선발로 구성을 했었거든요. 두 선수들이 활약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들 모두 좀 빌드업에 강점이 있고 수비 능력도 되게 좋았고, 특히 리산드로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고 네덜란드 리그 출신이다 보니까 좀 의심이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랬듯이 본인의 활약으로 의심의 시선을 지우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두 선수들이 후반기 리그 막바지로 가면서 일정을 많이 소화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부상이 좀 위험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하필 두 선수가 같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센터백 라인이 교체가 됩니다. 맨유가 리산드로 바란에서
이제 린델로프, 맥과이어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바뀌니까 얘는 안 되겠다. 특히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선수잖아요. 맨유가 장기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리그 우승도 도전해야 되고 저기 풋볼 리그컵만이 아니라 FA컵, 챔피언스 리그, 그런 유로파 리그 큰 대회 우승을 도전해야 되는데 얘네로는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그 수준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그 수준이 높은 월드 클래스 수준의 센터백을 원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 선수 진짜 잘하는데 심지어 바이아웃이 생각보다 낮아. 이 정도라면 이적료를 크게 투자하지 않고도 정말 좋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나 감독이 수비 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이 김민재 선수 영입을 노립니다. 근데 이게 되게 진짜 저는 진짜 가는 줄 알았어요. 현지 보도가 워낙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마티노 이런 좀 유력 매체들도 김민재는 맨유 이적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7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이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는 시기죠. 7월 1일부터 맨유는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지불할 수 있다. 김민재는 900만 유로의 연봉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게 거액의 연봉도 연봉이지만 좀 맨유라는 팀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좀 이런 김민재 영입하는 그 이적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맨유 입장에선 변수가 발생했죠. 갑자기 미넨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미넨이 끼어들었다기보다는 결국에 이 보도를 살펴보면은 5월부터 이제 김민재 영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고 해요. 보드진이. 왜 김민재 영입을 또 미넨이 노렸냐? 지금 미넨이 리카 에르난데스, 그다음에 벤자민 파바르가 지금 나가기 직전입니다. 리카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SG, 파리 생제르맹하고 개인 합의를 마친 상태라는 보도들이 나왔고요. 파바르 역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좀 미넨을 떠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수비를 보강해야겠다. 물론 뭐 더리우트가 있고 우파메카노가 있지만 뭐 비슷한 생각인 거죠. 미넨은 매 시즌 UCL 우승에 도전해야 되는 클럽이고 분데스리가도 당연히 노려야 되는 클럽이다 보니까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수준에 맞는 수비들을 찾다 보니까 맨유와 마찬가지로 이 가격에 김민재 같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고? 라는 그 판단이 딱 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황이 되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미넨도 미넨이고 맨유 때 되게 합의가 됐다, 뭐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미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마노가 하루 걸로 하루 계속 김민재 이적서를 전하면서 김민재하고 미넨의 대화가 되게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또 미넨과 김민재 개인 합의가 임박했다. 막 계약기간 5년, 구체적인 연봉이 제가 봤을 때는 140억 정도의 그 연봉을 제안을 한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맨유가 그 제한이 없다. 그냥 관심만 계속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맨유와 미넨이 영입전을 벌이고 있지만 앞서고 있는 거는 미넨이다. 좀 미넨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실제로 로마노는 계속해서 김민재 이적서를 보도하면서 미넨하고 김민재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5년 계약이고 세부 사항 조율 중이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아웃도 미넨이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올해 초 3월이었나요? 3월에 이탈리아 유력 기자죠. 디마레지오가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민재의 바이아웃이 단계별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해요. 김민재에게 접근하는 클럽에 따라서 그 바이아웃의 액수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클럽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바이에른 미넨 하면 어떤 클럽입니까? 독일 대표하는 클럽, 매 시즌 UCL 우승 후보, 그러니까 메가 클럽인 거잖아요. 미넨 같은 수준의 클럽은 김민재의 바이아웃이 7천만 유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분위기가 미넨은 7천만 유로 낼 거고 김민재의 연봉으로 뭐 이 정도 더 쓸 거고, 그러니까 합산을 하면은 거의 1,000억 넘는 돈을 김민재 영입에 지출할 거라는 분위기가 딱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또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필립 캐슬러가 이제 SNS를 통해 전했는데요. 김민재는 맨유 뉴캐슬보다 미넨을 선호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는 계속 나왔던 얘기죠. 바이아웃 조항 얘기도 나왔던 얘기죠. 그러면서 거래는 순항 중에 있지만 유일한 리스크가 있다. 맨시티가 아직까지 김민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맨시티가 앞서 그 경쟁팀을 얘기할 때, 관심이 있던 팀을 얘기할 때 파리 생제르맹 그다음에 뉴캐슬이랑 같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 맨시티가 아직까지 김민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넨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는 기초 지금 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해 있죠.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후에 미래를 결정할 거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기가 7월이 되거든요. 김민재 선수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 해야 될 걸 하고 그 후에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더선이라는 매체가 공신력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이 소식이 나오면서 같이 다루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걸 같이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더선에서 맨시티는 나폴리 괴물 김민재 영입전에 참여했고 맨유와 경쟁을 할 거다. 더선 발 소식이라기보다 외부의 소식을 더선이 갖고 와서 이런 타이틀을 내고 기사를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맨시티가 김민재를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맨시티가 이번
이번 시즌 트래블을 하면서 되게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도 했고 결과도 가져왔고, 근데 그 과정에서 센터백이 되게 많았어요. 후뱅 디아스, 뭐 네이선 아케, 존 스톤스, 아칸지, 라포르트 뭐 이렇게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 김민재까지 영입한다고? 굳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김민재를 원할까? 그러니까 왜 원할 만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재 선수 안정적인 수비력 장점이죠. 빌드업 능력 장점이죠. 이게 딱 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철학에 맞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김민재 선수가 오른발잡이지만 나폴리에선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왼발 사용에도 좀 많이 능해졌어요. 물론 오른발만큼은 아니겠지만 왼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는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거죠. 감독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선수를 한 명이라도 갖고 있는 게 되게 팀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맨시티에 연결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나. 맨시티가 월드컵 전후로 포메이션을 좀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스리를 기반으로 3-2-4-1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센터백이 보통 백포를 쓰면 2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맨시티는 3명의 센터백이 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맨시티를 이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경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맨시티에 지금 센터백이 5명이긴 한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에 뎁스가 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스톤스가 요새는 센터백으로 기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톤스가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3-2-4-1 전술을 사용할 때는 스톤스가 로드리와 같이 3선에 배치가 됩니다. 센터백 뎁스가 사실상 좀 4명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스톤스가 물론 센터백을 소화할 수 있지만, 라포르트 같은 경우는 최근 다른 팀들과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매각할 게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백 한 자리가 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2자리가 빈다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더라도 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맨시티가 충분히 이 김민재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적설이 나왔기 때문에 미네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맨시티가 트래블을 한 맨시티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 지금 거취에 대해 정말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일단 기초 군사훈련이 끝나야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맨시티 이적설이 나왔다는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총합하면 아직까지 맨시티 이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기보다 이제 나왔다, 경쟁하고 있다, 아직 우리 여름 이적 시장이 있으니까 해볼만 하다, 이런 분위기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일단 미넨 이적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는 김민재 이적설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관련 소식 또 뭐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지는데요. 또 추가 소식 있으면은 좋은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포투 김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